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일요일인데 쉬지도 못하고 일단 책을 다 받으셨죠? 네. 여기 뭐지? 6개 법인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개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하는 거는 이제 국토개입법하고 건축법하고 농지법 먼저 할 거예요. 잘 나오는 파트 먼저 잘 해놓으면 국토개입법이 돼야 도시개발법, 정비법도 되고 건축법이 돼야 주택법이 되는 거니까 이번 주는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일단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 들어갈 건데 주택법하고 나중에 정비법하고 개발법 일단은 40개 중에서 우리 몇 개 맞춰야 돼? 16개가 일단 최종 목표야. 최소한의 목표는 16개입니다. 근데 제가 강의하면서 느낀 건데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합격하신 분들이 얘기할 때 제일 도움이 많이 된 게 뭐냐 내가 물어보면 시작부에서 제일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 자기 솔직히 시작부면 한 10번 보고 그냥 갔는데 60점에서 8점 나오니까 자기는 그게 도움이 제일 많이 됐다.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7월 달이나 8월 달에 하던 건데 5월로 땡긴 거는 그러면 조금 더 합격자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땡긴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실력이 좀 된 상태에서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다 기출문제로 넣어놨어요. 문제집이야 이거. 문제집인데 그 안에 잘 나왔던 문제만 24개가 40문제 중에 24개에서 26개는 나왔던 게 또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매년 이제 특이한 건 이제 난이도 조절하려고 시행 규칙에서 틀려라 하는 문제로 나오는 것들은 또 나오진 않아 잘.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나오는 거 그런 건 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구분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거 구분해서 책 만들어 놓은 거니까 시중에서 나오는 기출문제 전체 중에 잘 나온 것만 다시 뽑아놓고 이론 같이 넣어놓은 거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16개를 맞추기 위해서 목표는 정해야지. 일단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국토개입법하고 건축법, 주택법이라 이 2개 법이 안 되면 일단 합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개입법하고 건축법 위주로 공부를 일단 해야 돼. 그 다음에 농지법은 2문제 나오니까 소유 파트 위주로 공부만 좀 하고 그냥 수업 시간에 앉아 들었던 걸 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발법하고 정비법은 이번에 정비법이 개정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발법이 좀 어렵게 나오고 정비법은 쉽게 나올 것 같아. 작년에는 정비법이 어렵게 나오고 개발법이 쉽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개발법 버리는 게 차라리 낫고 정비법을 해야 돼. 근데 개정되니까 정비법을 버려요. 어렵게 나오고 버리고 맞는 게 없는 거지. 얘 한 개 맞았어. 2개잖아.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도 최소한 한 과목별로 2개는 맞아줘야 4개는 되잖아요. 4개 맞아야 10점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목표 점수는 일단 요 정도 때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공법이 만약에 한 55점이 나왔다.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5점만 어디서 받으면 되잖아. 5점 어디서 받아야 되지? 주계사법에서 받으면 되는데 그건 깔끔하게 된단 말이에요. 5점 정도는. 근데 저게 50점에서 45점 사이가 되면 10점 이상을 끌고 와야 되는데 공시세법을 만약에 좀 잘 못 봐와가지고 6점이 안 돼가지고 50점이 됐다. 그럼 2개를 나눠줘야 돼요. 2개를 나눠주면 중개사법이 80이 안 나오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59점 몇 대 이렇게 해가지고 한두 개 차이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개 차이로 떨어지는 거 진짜 아까운 사람이거든요. 한 개 더 맞은 사람하고 실력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재수가 없는 거지 그 사람은. 솔직히 이제 배분을 잘 못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배분을 좀 잘해서 중개사법하고 위주로 공부를 하고 공법에서는 한 50점에서 사이면 뭐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 정도 선으로만 보시면 돼. 그래서 오늘 하는 게 국토개입법, 건축법, 농지법인데 이 국토개입법은 기출문제를 제가 자세하게 넣어놓은 게 이번에 감정평가사 시험 봤잖아요. 3월 4일날 봤었어요. 근데 3월 4일날 문제도 제가 이따가 풀어줄 테니까 그거 위주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맨 앞에 표지 한 장을 딱 넘기시면은 그 사진 뭐 놀았는데 이거는 사인용으로 만들었다는데 출판사에서 나중에 거기 얼굴에다가 뭐 뽀뽀하거나 그러지 말아요. 수염 미르고 눈 사시로 만들어 놓고 막 사시로 만들어 놓지 말고 맨 페이지 4페이지 넘기시면 페이지 얘는 왼쪽하고 오른쪽 끝에 있어요. 왼쪽하고 오른쪽 끝에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거 있을 거야. 찾으셨어요? 동그라미 안에 거기 4라고 써있죠? 그게 페이지예요. 이건 뭐야? 4개 나온다는 뜻인가? 그게 아니라 4페이지라는 뜻이에요. 그럼 4페이지 보시면 그 26문제는 또 나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한 14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나왔던 문제 지문이 변형돼서 작년에는 맞는 지문이었는데 올해는 틀린 지문으로 이렇게 바뀌는 형태로 그래서 국토개입법 12문제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 해서 제가 목차 중에서 중요한 것만 뽑은 거예요. 그래서 1번에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일 문제가 나오면 일단 수리권자가 제일 많이 나왔었어요. 특이할 때.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절차가 좀 나왔고 내용하고, 그리고 광역계획권 지정은 권한자만 묻는 문제로도 단독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그 1번을 목차로 해서 뒤에 시절부 1 해서 그 목차로 이제 정리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거기 1번부터 거기 그 시범도시까지 해서 9번 있죠. 그게 목차인데 그거 하나대로 하나씩 해서 나갈 건데, 오늘은 국토계획법 그 부분하고 밑에 가면 건축법의 7문제라고 써있죠. 거기 이제 용어 정의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거는 건축물하고 대지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 그 다음에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 써있죠. 그래서 우리 445개 못 외우니까 5개만 안 받는 거 외웁시다. 고철, 문칸, 수라고 그랬는데. 들어봤어요? 고철, 문칸, 수 해가지고 그거, 그리고 주요 구조부는 이제 한 3년에 한 번 꼴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지하층은 지문으로 많이 나왔고 단독 문제로 냈던 문제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문제만 일단 달달해도 최소한 일단 한 문제는 맞을 거다. 그리고 이제 건축에 관련된 거 행위죠, 행위. 건축행위, 대수선행위, 용도 변경행위, 사전 결정 신청 제도, 허가권자 그리고 신고권자 중에서 신고 파트를 내면 틀리라는 문제가 나오고, 허가 파트가 내면 맞히라는 문제로 나와요. 허가 파트 문제는 무조건 맞추고 신고 파트는 틀리라고 했으니까 맞아줘야지. 그럼 쟤는 틀리고 나는 맞으면 5점 차이 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상대평가로 바뀌었다, 그럼 무조건 외워야 되는 파트예요. 왜? 쟤네들이 틀렸을 때 내가 맞아야 5점 차이로 내가 이길 수가 있거든.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무슨 평가예요? 절대평가. 60만 넘으면 되니까 버리세요. 그걸 하는 건데 지금은 절대평가니까. 근데 내년에는 5년 뒤에는 8,500명만 뽑는다고 하더라고. 8,500명 안에 8,500대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럼 나머지 2만 명이 거의 보니까 12,500명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떨어뜨리려면 내가 어려운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 어려운 것까지 공부해서 맞춰야지 되니까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지. 공부하는 사람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안 하는 걸 내가 해줘야 내가 쟤보다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걸 안 해도 되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신고 파트 하다가 중간에 너무 어렵다, 버리세요. 버리세요. 근데 맞출 수 있어. 그리고 건축물 대지도로 관계, 그 구조에서 마지막에 10번에 특별 건축구역까지 해서 테마로 잡은 게 10개. 그래서 오른쪽 잠깐 가시면 5페이지 가시면 용어 정리에서 나왔던 거, 건축에서 나왔던 거, 기타 규정에서 나왔던 것만 제가 목차로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위주에 제일 잘 나온 걸로 목차 빼서 뒤에다 문제 넣어놨으니까 그거 푸시면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여러분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면 되고, 나는 내가 분석을 해야 되니까 분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주택법은 마찬가지로 건축법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용어 정리 파트, 얘는 건설하고 공급 파트랑 작은 파트 3개로 나눠질 때 그래도 딱 보니까 용어가 제일 많이 나왔네, 그죠? 그리고 건설하고 공급 파트가 이제 주로 나오고, 자금은 주로 주택 상환 사채가 나오니까 걔 위주로 정리하고 간다. 이렇게 하시면 돼. 농지법에서는 아까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그 중에 이제 소유 파트는 제가 다 할 거고, 그 2번하고 3번에 이용하고 보존 파트는 몇 개만 찍어서 공부하고 버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오늘 진도는 국토계획법, 건축법, 농지법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뒤로 한 장 넘기시면 6페이지 가보세요. 제 수업 시간에 따라하세요라고 하면서 너 2, 6, 너 6, 4점 했던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막상 정리하려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날까 봐 제가 말로 다 써놓은 거야, 다시. 그러니까 저랑 같이 수업을 안 했던 분들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안 푸지 마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수업을 같이 했던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보셔도 돼요. 기존에 수업 같이 했던 분들만 그냥 내가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확인할 때 그때 한번 보세요. 그게 페이지 6페이지 맨 밑에 가시면은 뭐 기지산지, 일증계양, 농산초, 자수분해서 막 따라하라고 했던 거 있죠. 그거만 좀 나열해 놓은 건데 기억이 안 날 때 한번 보면 금방 기억날까 봐 제가 정리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뒤에 넘기면은 거기 8페이지까지 농지법에서 그 농지법에 109330 120 기억나세요? 109330 120 기억이 안 날걸? 나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땅 얼마예요? 땅 얼마 가지면 농업이니? 1000. 농업은 며칠? 90일. 축산업은? 120일. 연간 얼마? 120만. 비닐하우스 332죠. 그 관련됐던 거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진도 들어갑니다. 국토계획법 파트 1에서 거기 1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수정을 내가 다 했는데 수정을 못한 부분이 2군데 있어요. 2군데 제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보세요. 우리 시험 보면 2교시입니다. 부동산공법은 2교시예요. 1교시에는 민법하고 개론보고 2교시에 중개사법 1번부터 40번, 얘는 41번부터 몇 번이에요?
80번이니까 41번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광역도시계획 아니면 도시군 기본계획 둘 중에 하나거나 용어정의 파트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이거 무조건 맞춰야 되거든. 첫 번째 문제에서 있는데 어렵다 이 느낌이 오면 뒤에부터 이제 쉬운 문제인데도 자기 실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지. 어렵다는 약간 탁 한 대 맞았잖아요. 가슴 한 대 딱 맞으면 한 10분 정도 쉬어야 이제 좀 살만하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는 쉬운 문제도 이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맞히셔야 돼. 그래서 현재 요 전체 내용이 국토계획법에서 내용이 그 위에 있는 파트거든요. 네, 이거 봐봐요. 지금 현재 국토의 계획하고 이용에 관한 법이잖아. 그럼 계획 파트 하나 나와야죠. 계획 파트. 그 다음에 계획을 짰으면 계획에 따라 맞춰서 이용해야 되잖아요. 무슨 파트 나와요? 이용 파트. 그리고 이제 이 규정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안 만들어서 깜빡해놨던 거 다 뒤에 모아놓은 게 보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칙, 기타 보칙. 그럼 일단 계획 파트에서는 몇 개 계획이 나오는데 3개. 요약집 한번 했으니까 이건 오늘은 이 부분은 쉬울걸? 한지 얼마 안 됐잖아 우리가. 이번 주에 썼잖아.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 이게 이제 계획 파트예요. 그럼 이 계획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이용하세요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광역하고 기본하고 종합 나오면 비구속이니까 수립해서 뭐 하는 절차인데 쓰이는데 광역, 종합, 기본이 안 들어가면 구속력 들어가는 계획이라 입안에서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은 무슨 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이 부합해야 되죠. 그리고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이 뭐가 되는 계획이고 지침이 돼. 그럼 둘이 상충하면 누가 우선한다? 도시군기본계획 우선한다. 국가계획 있을 거야. 국가계획 있으면 누가 우선하겠네? 광역하고 국가계획 부딪히면 국가계획 우선한다. 뭐 이런 말들이 시험 문제 지문이에요. 그리고 요 두 가지 계획을 묶어서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고 도시군 계획. 그럼 도시군 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구분한다. 하나는 방향성 제시하는 비구속적 계획이라 행정쟁성 제기 안 되고 구속력이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어서 용계, 기도, 지, 입 돌아가는 7개 나오죠. 그래서 결정이 돼서 도시할 때 뭐 그려주시면 지형도면이 그려졌을 때 이 지형도면에 따라 효력 발생한대요. 그럼 용도지역에 대한 규제, 용도지구에 대한 규제, 용도구에 대한 규제인데 얘는 지정을 하고 변경을 한 거고 행위자는 따로 별도로 뭐 있어요? 법률이나 조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정 변경을 하겠다. 기반시설 설치하겠다라고 결정이 딱 됐어요. 그럼 이름 바뀌어야죠. 현재는 설치를 할 거라고 확정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기반시설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도시군계획 시설. 그럼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결정이 됐으면 이게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무슨 사업이 되는 거예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야, 신도시 어디다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대. 그럼 도시개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업. 정비 사업인데 얘는 법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안 나오는 거지. 하겠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업이 총 몇 가지 나온 거네? 3가지.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그래? 도시군 계획에 있는 사업에서 도시군 계획 사업 그러는 거야. 그럼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중에 하나다. 그렇죠.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은 예고, 도시개발 사업은 예지. 같은 놈이 아니죠.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계획 사업 중에 하나다. 그건 맞죠. 도시군계획 사업 안에 3가지가 있는 거니까. 제 말뜻을 지금 단어가 비슷하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계획 사업 중에 하나다. 맞죠? 근데 법률이 국토계획법에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법이에요? 개발법에 가기 때문에 얘는 별도법이 따로 있는데 얘는 별도법이 없잖아. 그래서 얘는 국토계획법에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 사업하는 사람을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부르면 되겠네? 시행자라고 그래.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라 했잖아요. 그럼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이 뭐예요? 실시계획. 그럼 얘 뭐 작성해? 실시계획. 이게 뭐예요? 실시계획. 얘는 근데 실시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사업이 6개였던 게 3개로 줄었잖아요. 사업이 3개다 보니까 실시계획을 하지 말고 사업시행계획이라 바뀐 거지. 얘만 뭐라고 불러요? 사업시행계획. 근데 얘 말고 저기 주택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주택법에 가면 무슨 사업이 있냐면 주택건설 사업이라고 나와. 걔는 공익사업도 있고 사적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국민주택을 국가가 건설하는 건 무슨 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이잖아요. 근데 현대건설 뭐 또는 삼성물산에서 아파트 짓는 거는 뭐예요? 민간주택건설사업이죠. 그러면 건설사업 중에서 사업 중에서 국가가 하는 공공사업하고 요거 3개는 다 무슨 사업이네? 공익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을 하려면
토지가 필요할 때 이거 얘가 안 팔겠다는 겁니다. 안 팔아? 그럼 내가 너 공익사업을 해야 되니까 난 강제로 뺏어와야겠다. 그게 뭐죠? 수용. 수용이라는 게 나온대요. 수용이라는 거 나왔다는 얘기는 공치법을 준용해야 되잖아요. 공치법을 준용해야 되는데 사업 인정을 받으려고 했더니 얘 이미 다 무슨 사업인데 지금? 공익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업 인정을 또 받아야 되는 거야?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된다. 사업해도 좋다고 한 시점에 내가 너한테 수용 권한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사업해도 좋다가 얘 뭐 받을 때? 실시계 인가 받을 때. 예, 사업시행 인가고시 받을 때. 예, 주택 건설 사업 하려면 뭐 받을 때?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인데 요 놈은 문제가 생겨요. 얘는 구역 지정하고 나서 실시계획 작성을 하다 보면 땅값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요때 실시계획 인가 때 주면 안 되니까 개발법만 구역 지정할 때 여기 땅은 수용할 겁니다. 사용할 겁니다. 라는 토지 세부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 세부 목록을 뭐한테? 고시한테 사업인정 받은 걸 보겠다. 얘네 네 가지는 전부 다 재결정 기간 1년을 주면은 시행자가 불편하니까 다 언제까지로 늘려주겠다. 사업 시행 기간까지. 이거까지는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4개 사업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난개발 막으려고 하늘이 주신 선물 뭐예요? 지구 단위계 구역은 일단 큰 틀이 그거예요. 특정한 일부 지정에서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 계획을 짤 테니 그 계획에 맞춰서 개발을 해라. 그럼 너한테 인센티브 주겠다. 행위 제한 뭐 나올까? 그럼 얘는 구역 지정 대상 아니면 그 구역의 내용 아니면 인센티브 셋 중에 하나가 시험 문제인 거예요. 그럼 셋 중에 하나면 그 중에 3개만 공부하면 되지 뭐. 다른 거 다 버린다고 해도. 3개만 잘 나오면 그 3개만 넣어놨어요. 그리고 하나 더. 지정했으면 얘 몇 년 시간 준다고 그랬지? 3년 안에 안 짜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구역은 뭐 되는 거야? 해제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이 계획의 난개발의 주 원인은 도로는 2차선인데 건물은 20층 져놨어. 이게 나중에 뭐가 안 이루어졌어요? 기반시설하고 건물의 용량이 조화를 못 이루니까 그럼 기반시설 용량을 어느 정도 할 건지 짜놓은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용적률, 건폐율, 높이, 용도를 제한을 동시에 해버리면 그럴 일이 없을 거 아니냐 해서 꼭 같이 짜야 되는 거 기가 뭐야? 기반시설 배치 규모랑 건이 뭐야? 건축 규모 제한이에요. 그 배치 형태 색채 건축수 아니라고 그랬죠? 배치랑 용량이랑은 상관이 없잖아. 네. 그래서 기건 2가지 반드시 꼭 짜라. 그리고 지구 단위 구역은 주민이 입안을 못해도 입안해달라고 뭐 할 수 있죠? 제한. 기지산지 제한할 수 있잖아요. 제한해서 만약에 5년 안에 착수 안 하면 어떻게 해지시켜버릴게요. 실효된다. 그래서 실효 규정에는 2개가 나오고 시가와는 유보기간 있죠. 유보기간이 끝나는 날에 무슨 날에? 다음 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에서 20년인데 8년을 정했다. 8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해제된다. 이거 자동 실효잖아요. 그리고 도로를 설치하기로 결정이 딱 됐는데 시간이 흘러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안 하면 20년 동안 안 하면 20년이 되는 날에 무슨 날에?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야. 그리고 하나 더. 옛날에는 지형도면이라는 걸 결정고시하고 오히려 효력이 발생한다 했거든요. 결정하고 나서 며칠 후에 오히려. 근데 효력이 발생하는데 지형도면을 2년 안에 그리라고 그랬었어요. 안 그리면 2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해제시켰는데 지금은 지형도면을 그려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지형도면 안 그리면 효력 발생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실효 규정이 없어진 거예요. 실효 해제 규정이 없었어. 그럼 이제 결론을 기억할 거는 딱 4개네. 시가와 조정구역은 유보기간 끝난 날에 다음날. 그리고 요 도시공개 시설 사업 몇 년? 20년. 요거 지구 단위계 구역 있죠. 지구 단위계 구역은 몇 년? 3년 안에 계획 안 짜서 3년이 되는 날 다음날 주민이 입안해서 제한이 돼서 지정이 되는데 몇 년 안에 착수 안 하면 5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해제겠다. 그리고 이 계획이 나온 다음에 여기는 그동안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해서 기능이 떨어져서 다시 한번 살립시다, 재생합시다, 정비합시다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일집지역을 기능을 완화해서 인센티브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인데 그럼 여기서 규제를 완화해서 기존에 있던 기능 올리는 거니까 고밀도 융합 들어가야 되죠. 항상 무슨 시설이 문제가 또 되겠네. 그러니까 계획을 짜라는 거예요. 그 계획에 기반시설 배치 규모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까지 할 건데 요대로 이제부터 난 이용해야 되는데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도관농자, 주상공로, 보생자, 보생계 1, 2, 3 이건 알죠? 도관농자, 주상공로, 전일준, 중일군,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1, 2, 1, 2, 3 총 21개 용도잖아요. 근데 용도 지구가 개정이 되면서 요거 하나 기억할게. 미관지구가 뭐 됐고요? 폐지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존지구도 폐지됐어요. 그리고 시설보호지구 중에 시설이란 말이 빠졌어요. 여기서 요거를 표시를 이렇게 해놓으면 돼. 거기. 페이지 용도지구, 고도지구의 미관지구는 이제 4월 9일자로 뭐가 됐고 19일자로 폐지. 그 다음에 뭐 폐지됐어요 또?
보존지구 폐지. 시설 보호지구 중에서 이제 시설이란 말 빠지고 보호지구로 바뀐 거죠. 요 보존에 있던 놈이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알고 있으면 좋으면 될까 봐 이렇게 한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간 게, 추가된 게 이제 복합 용도가 하나 들어간 거지. 복합 용도지. 그럼 시험에 나올 게 뭐가 많이 나오겠구나. 복합 용도 나올 거거나 또는 무슨 지구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마 시험에 나올 것 같아서 그거 보자라고 해서 이따 볼 거야. 그 다음에 용도구역은 개, 시, 수, 도 네 가지 용도지역인데, 용도구역인데 하나가 더 들어가서 뭐였죠?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가 용도구역인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뭘 다시 짜야 되죠? 계획을 짜야 돼서 얘는 밑으로 내려온 거야. 원래 여기다 써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입지규제에서 여기까지 있는데 쓰다가 망한 게 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기반시설이 이제 설치가 되려면 얘는 도시공객 사업으로 가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개발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지정이 딱 됐어요. 그럼 내가 땅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맞아야 돼.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다. 그럼 주거용도 개발해야 돼요. 상업지역이다. 그럼 상업용도로 개발하면 돼. 근데 개발할 때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네가 개발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럼 이제부터 건축하고 물건 쌓고 이건 뭐예요? 개발행위잖아. 그럼 개발행위는 뭐에 맞아야 돼? 계획. 그래서 계획 파트 나온 다음에 개발 파트가 나온 거야. 그럼 개발행위 하려면 이제 허가 받으셔야겠네. 왜 받아? 내가 계획에 어긋나게 개발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공계획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맞아야 되니까 도시공계획은 누가 짜는데? 도시. 도시가 어디예요? 특광, 특특, 시군이니까 누구한테 허가 받으면 되겠다.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가 된 거지. 맞죠? 근데 개발행위 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항상 개발행위 문제는 뭐가 부족한 건데? 기반시설. 부족한데 설치가 안 되는 지역, 설치가 가능한 지역 두 개로 나누자. 곤란하면 밀도가 높으니까 많이 못하게 뭐 해라? 강화하자.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고요. 밀도가 높으면 강화해야 되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하는 지역인데, 건폐율은 강화하려고 했더니 얘를 줄이면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시행령에서는 뭐만 건드린 거예요? 용적률만 최대한도에 50% 강화하겠다 나온 거고,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이게 설치는 좀 가능해. 아직 개발이 많이 안 돼서 내놔? 뭐 내놔? 돈 내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그럼 이거 지정하는 사람이 당연히 누구여야 돼? 개발 허가권자죠. 그래서 얘는 심의 거쳐지 하는데 이거 돈 낸 거 어디다 갖다 쓸지 의심스럽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뭐 해서? 의심, 의견 청취 심의 거쳐 지한다. 그럼 지정이 되면 얘는 여기서 규제를 따로 받으면 되고, 그럼 개발행위 하려면 내가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를 받을 거냐? 도시공객 사업하고 똑같은 절차로 가는 거예요. 도시공객 시설 사업은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결정이 되고 나면 무슨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에 관한 계획이 뭐죠? 동계별 집행계획. 이거 작성해서 시행자가 이제 사업하기에 짜는 계획을 뭐라 그러고? 시시계획 작성에 인가받은 다음에 착수해서 준공검사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얘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안 짰어. 그럼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돈이 없으면 뭐라도 하게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 야, 일단 도로로 결정을 해놨는데 개발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미안하니까 그러면 단독주택이라도 져라 이렇게 해야 돼? 임시로 짓는 건물 지켜야 돼? 그래서 이제 가공계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결정이 됐는데 실시계 인가할 때까지 예산은 짰는데 안 해, 사업을. 10년이 지날 때까지 안 했어요. 그럼 내 땅 사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건 지목이 대인 사람이 몇 청구해라.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년 지났을 때. 그 실효 규정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시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지금 도저히 못하게 생긴 거예요. 못하게 생겼으면 몰래 싹 없애버릴 수는 없으니까 지방의회에다가 보고해서 해제 권고제도 하나 나온 거고, 주민이 직접 해제해달라는 입안 해제해달라는 통보제도도 있어요. 두 개 있는 거고, 마지막에 그동안 안 썼던 것 중에서 타인 토지 출입할 때는 어떻게 할 거니, 또 시범도시는 어떻게 지정할 거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게 국토개법 전반 12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럼 거기 밑에, 맨 밑에 보시면 도시공계획부터 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하는 거죠. 도시공계획. 제일 위에 광역 뭐 써 있어요?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짜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광역계획권 지정부터 해야 되니까 누가 지정하냐 나와야 되죠. 두 개 이상 묶어야 되니까 거기 광역계획권 위에 써 있을 거야. 이거 써 있을 건데. 자, 일단 두 개를 묶어야 되니까 우리 봤던 그림 중에 전국 대상은 국가계획이고 이 두 개 묶은 거를 뭐라 부르고? 여기 같은 도 안에 있어요. 시, 군, 시군이야. 같은 도면 누가 지정하면 되고? 도지사. 시하고 도에 걸치면 윗사람이? 국장. 그럼 국장이나 도지사가 지정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 뭐예요? 광역도시계획이고, 한 개의 도시, 특광, 특, 시군마다 짜는 계획은 뭐예요? 도시계획.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나눠질 때 군도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건데,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광역도시계획이잖아요. 그럼 이제 비구속이니까 수립해서 무슨 절차? 승인. 비구속이니까 수립해서 승인. 얘는 입안에서 결정. 보세요. 거기 광역계획권부터 한번 볼게요. 자, 국장하고 도지사가 심의 거쳐 지정을 딱 하면 광역도시계획 오른쪽 가보세요. 기초조사하고 공청회하고 지방의회에서 뭐 해요? 수립. 수립하게 되면 협의하고 심의한 다음에 승인한 다음에 공고 때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시험에 제일 많이 언급한 거는 수립권자를 제일 많이 언급했었다. 그래서 그 위에 바로 위에 행정계획 두 가지 구분한 거 중에 비구속하고 구속. 자, 비구속은 수립해서 뭐 승인.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어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광역이나 기본 종합이 들어가면 다 비구속으로 뺍니다. 근데 만약에 그 말이 없어. 그럼 다 뭘로 빼고요? 구속조계. 입안에서 뭘로? 결정. 그럼 국민에게 구속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세 가지 게 없으면. 그래서 수립권자 찾아내야 되는데 일단 요거부터 광역기본 종합이 있으면 비구속이고 없으면 구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비구속은 아까 수립해서 뭐 하되? 승인하되 야 이거 주민 참여할 때 구속력 만들었는데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 그럼 뭐만 해도 돼? 공청회. 공청회 한 다음에 한번 들어는 보는 건데 구속력 있는 계획은 입안에서 결정하되 와서 보라고 뭐 시켜요? 연락. 그래서 공법에서 공람 나오면 대부분 며칠? 14일 이상 공람하되 정비법에 정비 계획하고 관리 처분 계획만 30일 이상 숫자는 끝 나는 거야. 그리고 얘는 국토 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정비 기본계획 이거 들어간 것들은 다 무슨 계획이에요? 비구속. 안 들어가면 다 뭐야? 구속적 계획이에요. 그럼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짠다 그러면 요번 얘기하면 안 되죠. 대통령 아니죠. 전국 대상이면 어느 분 나와야 돼? 국장. 그럼 해당 지역 내에서 도시에서 짜는 계획은 도시가 아까 특, 광, 특, 시, 군이니까 이 사람이 짜되 요 시장수가 짤 때는 누구한테 승인 없고? 도지사. 예, 시도지사가 작성했을 때는 누구한테? 국장한테. 근데 여기서 시도지사 할 때 시는 누구 시냐면 요 세 명이 됐죠. 특광, 특별자치시. 도지사 하면 누구하고 누구예요? 특별자치도지사랑 도지사에서 시도지사가 할 때는 누가? 국장.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같은 경우에 행정계획에서 누가 안 나와요? 구청장이 안 나온 이유는 누가 계획을 짜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시장, 광시장이 짜고 있기 때문에 행정계획에서 구청장이 입안한다, 구청장이 수립한다는 나올 수가 없어요. 특별시장이 하고 계시니까 밑에 있는 사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이제 가볼까? 자, 제일 먼저 아까 광역도시계획 아까 할 때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수립. 그럼 만약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래, 같은 도 안에 들어있대. 그 안에 들어있는 애가 누구예요? 그 안에 누구 들어있어? 시장군수. 그럼 시장군수가 짜는 거죠. 그럼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승인 청하고? 도지사. 근데 시도에 걸쳐 지정을 국장이 해줬어요.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누가 짜서? 시도의사가 누구한테? 국장. 그럼 얘는 몇 년 안에 승인청 해야 되는데? 3년. 3년 안에 승인청 해야 되는데 3년 안에 승인청 안 했다는 얘기는 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때 누가 직접? 도지사나 국장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요청을 했을 때만 시장군수는 누구랑? 도지사. 시도의사는 국장. 그래서 요청이란 말이 나오면 할 수 있다예요? 하여야 한다요? 그래서 그 요청이란 말이 없으면 하여야 한다로 가는 거예요. 자, 묻는 말에 대답 잘 하셔야 돼, 이제. 광역계획권을 도지사가 같은 도를 이렇게 묶었을 때 누가 수립해요? 시장, 군수가 뭐요? 공동으로 수립?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제가 요청이란 말 쓴 적이 없잖아. 그럼 뭐라고 그랬죠? 하여야. 그러면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하여야 한다. 국가계획 관련되면 누가? 국장이 수립 해야 한다.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혼자서 수립 할 수 있다. 요청이란 말이 나올 때만. 제발 이해된 거예요? 그러면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랑 공동으로 수립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청이란 말이 나올 때만 할 수 있다는데 요청이란 말이 없으면 하야 한다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되게 헷갈려요. 지문 10개 다 외워야 돼 그러면. 제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한 다음에 요청이란 말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요청이란 말 없으면 하야 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이게 광역도시계획인데 하나 더 볼게요. 자, 여기서 수립하는 사람 중에 잘 보세요. 구청장 없는 거 확실하죠? 구청장 없어. 그럼 이제 지방의회는 시도의회, 시도의회, 시군의회, 시장군수 의견 들으면 되는데 의견 제시나 무조건 다 며칠? 30일. 협의할 때도 의견 제시 며칠? 30일. 승인하고 공고할 때 송부해서 열람하는 것도 30일이에요. 그럼 이제 광역도시계획 내용 중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그거고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은 도시에서 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립하는 사람하고 입안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원칙이 누구예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인데 예외는 국가계획 관련되면 없잖아. 근데 여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얘랑 헷갈리게 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그때 영어로 언니라고 그랬잖아. 오빠 없다고, 오빠 없다, 언니라고 그랬잖아. 언니! 뭐, 특광, 특특, 시장, 군수니까 누가 없어요? 국장이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원칙인데 여기 시장, 군수는 윗사람이 누구였지? 도지사 승인 하는 건데 특광, 특특 본인이 하는 거랬잖아. 제가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 밑에 거 잘 보고 있는 거지. 근데 구속력이 있는 계획은 입안에서 결정한 사유로 바뀌는데 도시니까 당연히 누가 짜는 거다. 특광, 특특, 시장, 군수인데 예외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자, 광역계획 관련되면 도지사. 그럼 얘 구청장 빼고 다 짜는 거네요. 그죠? 여기 보면 국장이 안 나왔죠. 여기도 국장 안 나왔잖아. 그럼 무슨 계획에서는 국장이 안 나오시는구나. 기본계획에서는 안 나오는구나. 일단 세 개를 같이 봐야 보여요. 그래서 아예 써놨어. 국장은 기본계획 수립 못 한다고. X. 이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여기 기초조사를 준용하는데 기본계획에서 추가되는 게 토했다고 그랬지. 너 할 게 많아 죽겠는데 또 하라고 그래가지고 토했다. 토가 뭐지? 토지 적성 평가 해. 재취약성 분석 추가되는데 도시군관리계획은 이거 추가하면서 하나 더 있죠. 환장하겠다 해서 환경성 검토도 나와. 환경성 검토가. 그래서 기초조사는 3개가 나온 거였지. 그거 비교하려고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봐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어디서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특광, 특특, 시군에서 수립하여야 한다예요. 근데 수도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요거 플러스 표시는 동시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수도권에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광역시하고 붙어있지도 않으면서 인구도 얼마? 안 짤 수 있다예요. 이거 잘 나와 이거. 그리고 광역에서 기본계획을 기본 다 포함해버리면 안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하여야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러면 모든 특광, 특특,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을 반드시 짜야 된다 이런 표현은 맞출 수가 아닌 거지. 틀릴 수도 있잖아. 예외 있으니까. 근데 요거 국장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 이런 말 나오면 야, 기본계획인데 택덤수라네 이렇게 하면서 X하는 거야. 좀 아는 사람은 그게 돼요. 중앙이 왜 나왔지?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국장이니까 중앙이지. 그건 어디서 들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계획에는 없어요? 기본계획에. 근데 이제 기본계획에서 지침대로 얘는 짜야 되는데 아까 전에 광역하고 기본계획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 그럼 얘는 타당성 잃었으니까 몇 년마다? 5년마다. 기본계획은 바뀌면 얘도 바뀌어야 되죠. 그럼 얘하고 얘 둘은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는데 근데 얘는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은 그게 없어요. 광역계획은 지금 목적만 다 싸우면 되기 때문에 타당성이라는 걸 안 해요. 하나 더. 관리계획이라는 거는 이제 입안에서 무슨 절차로 가요? 결정. 입안한 사람이 똑같이 기초조사인데 하나를 바꿔놓은 게 공청회를 뭘로? 요거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민 공람기간을 며칠 이상 주겠다. 그 기간 안에 의견 제시하면 60일 안에 통보해 줄게. 그리고 지혜는 뭐 없다고 그랬죠? 지구 단위 계획은 지방의 의견 정책 사유 아니다. 그거 하나요. 그리고 협의심이 결정할 때 심의 공동심의 하나 나온댔죠. 건축위원회 때문에. 그리고 결정에 대해서 뭐가 되면 고시가 되면 효력 발생하는데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을 하는 거고 특광, 특은 본인이 하는 거고 특도지사 들어있는 거잖아요. 인구가 50만 이상일 때는 누가? 대장이 직접 결정하겠다. 그리고 도지사가 입안하면 도지사가 결정하면 되지만 국장이 하는 경우 3가지 있죠. 그때 누가 결정하고? 국장. 국장만 결정한 사유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 개발제한구역 하나, 시가완대 국가계획 연계될 때 하나, 그리고 수산이라는 단어 나오면 뭘로만 바뀐다? 해장. 그리고 입지규제는 원칙이 시도대장, 예비국장이니까 국장만 하는 사유는 아니다. 국장만 하는 건 아니죠. 그럼 이제 특이하게 예정된 거 여기 지구단위 하늘이 주신 선물이랬죠. 시장군수는 지구단위계 관련돼서 위반하면 결정도 누가 해야 돼? 시장군수가 하여야 한다예요.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거야. 무슨 계획 관련되면? 지구단위 계획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시장군수. 그래서 그 페이지 그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한 문제는 최소한 맞히지 않겠나. 그래서 자세하게 비교해 놓은 게 11페이지입니다. 자세하게 비교해 놓은 거. 거기 11페이지 광역도시계획 한번 봐보세요. 광역도시계획 거기 보시면은 기초조사, 출입할 때 기초조사하고 공청회하고 지방의 의견 청취했는데 2개를 묶었거든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같은 도에 있으면 누가 짜고? 시장군수. 시장군수는 화살표 누구한테? 도지사. 그럼 시도의사는 누구한테?
국장한테. 그리고 같은 도에 있는데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 단독 짤 수 있거든요. 도지사 단독 짤 때는 화살표가 안 가 있죠. 왜? 본인이 확정하니까 승인 신청하지 않겠지. 도지사가 혼자 짤 때는 승인 신청하지 않는다. 국장이 짜는 경우는 국가기에 관련됐거나 시도가 3년 안에 승인 신청 안 했을 때인데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다 해서 요청이란 말 나오면 같이 짠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똑같은데 A시 하나만으로 줄었고요. 그 A시라는 도시가 어디에? 특광, 특특, 시군이라 온리 누구만 짭니다. 특광, 특특, 시장군수.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자세하게 다시 써놓은 거는 지금 현재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광역계획권을 국장하고 누가 지정했고요? 도지사가. 국장도지사 지정했으니까 무슨 조사부터 하시고? 기초조사. 기초조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하거나 측량 의뢰한 다음에 공청회 개최 14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해서 와서 보세요 라고 기간 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타당하면 반영하겠다. 지방의 의견 들은 후에 수립할 때 요거 같은 도면은 시장군수, 시도에 걸친 시도의사가 3년 내 승인처 안 하면 도지사나 국장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다. 근데 둘이 협의가 안 되면 조정 신청할 수 있었죠. 조정 신청해서 혼자 왔을 때는 권고를 하고 권고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직접 조정하겠다라는 규정 하나 있다 정도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승인권자가 승인을 협의 심의한 후에 승인하고 송부해서 공고일날 며칠이에요? 30일. 그래서 오른쪽에 수리권자 보시면 7개 정리해 놨을 건데 거기 요청이란 표현 내가 파란 색깔로 해놨죠. 그 요청이란 표현 있을 때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걔 아니면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1번에 같은 도에 있어요. 그럼 누가?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하여야 한다. 이 시도에 걸쳤다 그러면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수립을 하여야 한다. 3년 내에 시장 군수가 승인치 안 하면 누가?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 아닙니다. 3년 내 도지사가 승인치 안 하면 누가? 국장이 수립을 하여야 한다. 요청하면 시장 군수는 누구랑? 도지사랑. 시도의사는 누구랑? 국장. 할 수 있다. 시장 군수가 협의 거치 요청하면 도지사 혼자서 수립할 수 있다. 할 수란 말 내가 왜 썼는지 알죠? 요청이 있을 때만 나온다는 표시한 거예요. 국가계획 다 나와. 어느 분이? 국장이에요. 그럼 이제 행정계획 관련돼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세 가지 중에 광역이 많이 나왔을까? 기본계획이 많이 나왔을까? 도시군관이 많이 나왔을까? 절차상에서. 절차상에서 물어본 거는 기본계획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기본계획 문제 풀어볼게요. 간평사 문제인데 재작년. 자, 국토계획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지자체는 얘를 물어봤네. 단독으로. 얘 뭐 물어봤냐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지자체. 이 기본계획이잖아요. 아까 누가? 언니, 특광, 특특, 시장군수가 수립하여야 한다였죠. 안 짜는 경우도 있다며요. 안 짜는 경우를 단독으로 물어본 거예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광역시와 경계 안 하면서 인구가 50만, 100만. 그래 10만. 10만 이하면 안 짜도 되고 광역도시계획에서 기본계획 다 포함하면 안 짜도 되죠. 그럼 거기 보세요. 자, 일단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수도권을 말하는 겁니다. 1. 수도권에 속하는 자, 수도권에 속했죠. 10만 이하여도 수립을 해야지. 수도권에 속하지 않지가 않으니까. 2. 수도권에서란 말 썼죠. 짜야지. 3. 수도권 외란 말 썼죠. 광역시 경계 같이 안 한다고 썼죠. 인구 10만 이하죠. 그럼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지자체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지자체다. 답 3번 이렇게 된 거지. 4번. 광역 관할구역에 전부든 일부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때 기본계획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전부가 포함이 돼서 전부 포함하고 있을 때 해야 돼. 그래야지. 일부 포함된 적은 짜야 되잖아. 그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는 거는 3번이 맞는 거고. 뒤로 한 장 넘겨보세요. 뒤로 한 장 넘기면 이제 그 공인중개사 시험이 우리가 시험이 10월 달이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는 10월 달이에요. 감정평가사는 3월 달에 시험이에요. 옛날에는 6월이었다가 6월 너무 늘려서 빨리 땡긴 거야. 옛날에 6월, 7월에 봤는데 지금 몇 월이에요? 3월. 그러니까 지난달에 시험 문제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감정평가사에서 나왔던 문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던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문 하나 안 똑같이 답으로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안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꼭 풀어야지 그 문제를. 근데 우리 거를 내년도 얘가 베낀 경우도 있고 출제원이 같은 사람이라서 그래.
거기 국토기 법령상 도시군 기본계획만 가지고 낸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고르세요. 자, 천천히 내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지금 오늘 하루 이거 하고 난 다음에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풀 때 문제를 자기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동그라미 하시면 안 돼. 미리 말씀드립니다. 동그라미 해버리면 정답 외워버리게 돼. 번호에다가 이런 분들 있잖아. 이게 1, 여기다 동그라미 딱 쳐버리면 이 문제 내 문제 아니야. 얘가 답인 걸 알기 때문에 조문을 외우게 돼버려요. 제가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하지 마시고 답은 다 밑에 써 있으니까 거기 천천히 하고 나서 내가 이건 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앞에다가 시짧은 문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시짧은 문제 앞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든지 다시 볼 거 뭐 리 이렇게 쓰든지. 리가 뭐야? 다시 본다고. 여기다 다시라고 쓰면 되게 없어 보이잖아. 네, 별짓도 합니다. 그냥 끝나. 네, 알았어요. 거기 일단 틀린 거 찾으라 하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인데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 얘가 위에 있는 상위계획이니까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이 지문이 나왔잖아요. 3번 나왔습니다. 예. 맞아요? 틀려요? 맞죠? 관리계획에 지침이 된다. 맞잖아. 2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나오면 무조건 공법은 누구라고? 국장인데 국장이 아닌 경우가 2개 있으니까 2개 외우자고 그랬죠. 저기 도시공계획 시설 설치 기준하고 도시개발법의 환지 기준이 있어요. 그 2개 빼고는 전부 다 뭐예요? 국장이에요. 그럼 그게 아니잖아 이거. 그럼 누가 정한다 뒤에 써 있어야겠네. 응? 국장. 그래서 수립 기준 등은 대통령 영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가 정한다. 에이 말도 안 되네. 다 2번 이렇게 하는 거야. 3번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한답니다. 그럼 미리 시군 의회 의견 들어야죠. 시장 군수니까 어디 의회? 시군. 이걸 시도 의회 이렇게 낸 적도 있다고. 시장 군수인데 어떻게 시도 의회 의견을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들내미가 장난감 사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 이거 살란 게 사도 된가? 그런 거 물어보고 해요. 그냥 사버려요. 사고 그냥 맞으면 되지. 뭐 아버지랑 물어봐요.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의견 듣는다 이런 건 없어요. 거기 4번 특이라고 썼어요. 누구 빠졌는데? 시장군수 빠졌죠. 그럼 특광특특은 윗사람이 국장에게 승인 얻지 않아. 본인이 뭐 한다고 그랬으니까. 확정. 그럼 수립 변경할 때 국장의 승인 얻지 않는다니까 맞는 거죠. 본인이 확정하니까. 5번 특광특특 시장군수 얘 몇 년마다?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 전반적 재검토하여 반영한다. 맞잖아요.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됐고 두 번째 문제 보세요. 간평사 문제가 그해 베낀 거예요. 우리가 이거 베꼈다고. 우리 시험이 이 밑에 걸 베꼈다고. 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 찾으래. 이번에 옳은 거. 1. 도시군 기본계획은 나오면 언니 나와야 돼. 오빠 나와야 돼. 언니 누구예요? 특광, 특특, 시장군수나 맞죠? 기준 누구예요? 국장. 깔! 1번 답이네. 옳은 거 찾는 거잖아. 그럼 위에 있는 거는 아까 시도의사가 정한다를 이번에 맞는 질문으로 바꿔낸 거잖아요. 2번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달라. 그럼 어느 게 더 크죠? 그럼 기본계획 우선한다 그러면 땡이죠. 그렇고 2번 틀렸고 3번 얘는 또 맞는 질문으로 뒤에 또 나온다고. 3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는 경우에 자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의회는 무슨 기구예요? 승인기구예요? 의견제시기구예요? 뭐 승인이라는 말은 전혀 안 맞는데 괜히 또 갖다 놓으니까 처음 보는 거잖아요. 당황하는 거야.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나?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의견 청취 기구입니다. 4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권자는 10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럼 택도 문소리 하는 거죠. 몇 년마다? 5년마다. 5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자 비구속이니까 뭐 해서 들어야 돼? 공청회.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 안 되지. 얘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죠. 근데 이 질문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공청회가 아니라 공람이잖아. 그럼 이게 지문을 바꿔내는 거예요. 도시군관리계획은 수립 변경할 때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 그럼 맞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공람을 해야 되니까. 됐고 그 다음에 4년 뒤에 다시 한번 간평사가 다시 내는데 그때부터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두 개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밑에 광역하고 기본계획 두 가지를 물어보고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온 거야. 비교해서요. 1.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자자자자 광역이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비구속이니까 뭐가 나와야 돼? 이거 계속 나오잖아. 공청회란 말이야. 공청회를 열어 주민 전문가 모아놓고 우리 그때 의견 들어봤죠. 의견을 들어야 되며 그리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했으면 반영해야 돼요. 그냥 쌩해야 돼. 광역도시 반영해야 된다. 깔. 그럼 안 할 거야 진짜. 깔. 얼마나 기분 좋아 서로. 몰라도 해요 그냥. 왠지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1번 맞죠? 2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란 말 나왔습니다. 자, 같은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다면 자 그러면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했어요. 도지사님 짜달라고. 요청이란 말 나왔네. 끝날 때 뭐로 끝나는지 봐요. 그렇죠.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잖아. 하여한다로 바뀌잖아요. 못 찾아. 그 10개 지문을 외워야 된다 그러면. 요청일 때만 할 수 있다 맞고.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그러면 언니 나와야지 오빠 나와야 돼. 언니. 그래서 특광 특특시장 군수이며 기본계획 수립 기준 또 나왔네. 기준은 승인권자인 시도의사가 한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기준은 국장이고 승인권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도지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는 3번이 확실히 틀렸으니 다른 문제 풀자고 넘어가야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4번이 그렇게 보고 싶어요. 내 마음은 3번이 틀린 게 확실한데 이게 4번이 그렇게 보고 왜 확실한지 안 한지 봐야 되니까 4번 보세요.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수립한 기본계획 맞죠? 시장 군수 수립하면 도지사 승인이니까 관계행정기한 뭐부터? 협의부터예요? 심의부터예요? 협의부터잖아요. 그래서 협의한 후에 지방도시계획위원 심의 거치는 순서 낸 거네. 협의 거친 후에 이거 협의한 후에 심의 거쳐야 된다 그 말이네. 맞고. 5번 특광 특특시장 또 나왔습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기본계획이라고 나와야지 광역이 나오면 안 돼.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한다 맞고.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절부 문제 오른쪽에 15년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최근의 문제죠 이제. 최근 문제인데도 똑같아. 요게 이거 하나 물어볼까요? 자, 전국을 대상으로 짜는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하고요? 국가계획이라고 해요. 국가계획이야. 그리고 도시마다 짜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 되는 거죠? 도시군 계획인데 도시군 계획은 뭐하고 뭐로 나눠집니다.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특정한 지역에 여기 지역을 잡고서 여기 계획을 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지역 내에서 다른 법률에서 어떤 개발 계획을 짠다는 거야. 그러면 다른 법이 딱 들어와 가지고 얘를 건드리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그럼 여기 지역에 짜놓은 계획이 무슨 계획이지?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법률에서는 무슨 계획에 맞아야겠네? 도시군 계획이 부합돼야 되죠. 네. 그리고 다른 법률에서 계획을 짤 때 여기 지역의 도로 부분, 상하수도 부분, 철도 부분 이런 걸 짤 수 있잖아요. 이걸 우리 부문별 계획이라고 그래요. 무슨 계획이라고요? 부문. 한 개의 각각의 부문별 계획이라고 그래요. 부문별 계획을 짤 때에는 둘 중에 어느 게 방향 제시한 계획이지? 그럼 부문별 계획은 무슨 계획이에요? 기본계획에 맞아야 된다 이 말 써요. 행정계획 이론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게 되죠. 그럼 거의 틀리는 지문이라 앞으로 다른 법에서 토지를 개발하겠다, 이용하겠다 그러면 전국에 다 짜는 무슨 계획에? 도시군 계획에 맞아요. 광역은 왜 안 나왔냐? 광역은 광역계획권이 안 묶인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법에서 개발 계획을 짜려면 무슨 계획에 맞을 것? 도시군 계획. 부문별 계획을 짤 때는 뭐에 맞을 것? 따라봐. 부문별 계획. 부문별 계획은 기본계획에 맞아야 돼. 부문별 계획은 뭐야? 기본계획에 부합 맞아야 돼.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되는데 시험에는 관리계획이다, 도시계획 이렇게 냈었던 거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어느 계획은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그럼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이 부합돼야 되고 얘는 지침이 돼야 된다. 부합되지 않았다고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하거나 변경의 사유가 되는 것뿐이다. 그럼 기본계획이 안 나오면 관리계획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이 없으면 안 되겠다. 같이 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다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동 위반, 같이 위반, 함께 위반할 수는 있다. 밑에 그림 박스 하나 있을 겁니다. 시절부 2라고 그래서 찾았어요? 기억할 단어 거기에서 1번 차등화 위반은 뭐냐면
관리계획 짜다 보면은 도로를 빨리 짜야 되는 것, 늦게 짜야 되는 것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짜는 거예요. 차등 둬야 돼. 차등화 대기 위반 하회한다. 2번. 동시 위반, 시간 없으면 상위 계획과 같이 위반, 함께 위반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나 할 수 있다죠. I must do it. 난 해야 된다잖아. 이건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잖아요. I can. 3번. 도시군 계획이 다른 법의 토지 이용 개발에 뭐가 되고? 기본. 그러니까 부문별 계획의 기본이 되는 건 기본 계획이죠. 그래서 3, 4번 바꿔서 냈던 거죠. 도시군 기본 계획은 다른 법률의 부문별 계획의 기본이 된다. 기본 계획에 추가된 게 아까 토했다고 그랬죠. 토지 적성 평가랑 재채력성 추가됐다. 그럼 위에 있는 문제 2015년 문제 풀어볼게요. 국토계획 법령상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번에는 업그레이드 돼서 관리계획까지 넣었어요. 저봐, 지금 현재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1. 근데 시험 문제는 똑같아요. 근데 지문이 똑같다고. 1.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르다. 뭐가 우선해? 맞잖아, 이게. 2번. 국가계획 우선한다. 맞죠? 2.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과 달라. 그럼 어느 게 우선하죠?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맞잖아요. 3번. 도시군 계획을 특광, 특특, 시, 군에서 수립되는 앞으로 다른 법률에서 토지 이용한다, 개발한다, 보존한다 그러면 기본이 되는 거 맞죠? 주어가 무슨 계획이라고 됐어요? 도시군 계획. 이거. 도시군 계획은 다른 법률의 계획에 기본이 된다. 맞네. 4번. 도시군 계획은 상위 계획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 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를 땐 누가 우선해? 국가계획 우선하죠. 맞네. 그럼 답은 몇 번이겠네? 5번. 맞는지 확인합니다. 특별시장이 관할구역인데 이게 이 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서 환경, 수도, 교통, 하수도, 주택, 부분별 계획 나왔죠. 부분별 계획은 뭐에 맞아야 돼? 그럼 기본 계획에 부합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인 거지. 기본 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 질문 4개의 문제 있죠. 그 4개만 달달 하면 41번 풀 거라고. 그러니까 41번 버리지 말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2번이 뭘로 나오냐면 도시군 관리계획 나오겠죠. 그래서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거 한번 문제만 풀고 칠게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할까? 네. 2번부터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